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바람 피웠겠지. 시어머니 박순자육시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이연주 32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고 3살 아들 지훈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터진 시어머니의 의심은 현주에게 청천벽력 같았으며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라고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순자는 현주를 노려보며 지훈이가 우리 집안 사람 같지 않아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주는 5년 전 남편 박민수 35와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며 현주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현주에게 다정했고 회사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며 손을 꼭 잡아줬으며 현주는 그 말을 믿고 8년 다니던 회사를 사직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현주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전업주부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현주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왔는데 당신은 지방대 출신이잖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현주의 집안 배경도 무시했고 시집이 좋아서 온 거지 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순자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주를 깎아내렸고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라며 은근히 비난했으며 현주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도 간이 좀 짜네. 역시 요리는 연습이 필요해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참았고 시어머니의 무시와 편견을 견디며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명절마다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며 5년을 살았습니다. 현주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지만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라는 말만 들었고 친구 미선에게 토로했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위로뿐이었습니다. 현주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전부터 순자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고 손주 지훈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며 이 애가 정말 우리 손주 맞나? 라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고 지훈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코는 우리 집안이 아닌데 눈도 다르고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주는 그때마다 어머니, 지훈이는 민수 오빠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안 닮았을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순자는 현주를 불러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으며 지훈이 유전자 검사 좀 해야겠어. 내가 병원 예약했으니까 내일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주는 귀를 의심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는 민수 오빠 아들이에요라고 항변했지만 순자는 그건 당신 말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지훈이는 없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기가 막혔고 쌍꺼풀로 친자를 판단하세요? 유전은 복잡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으며 아무튼 검사 안 하면 당신이 의심스러운 거야. 떳떳하면 하지 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현주는 오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이미 민수한테 말했어. 민수도 동의했어 라고 대답했고 현주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5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고 현주는 오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유전자 검사라니.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어때 해서 나쁠 거 없잖아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 부부 사이에 확인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현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현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8년을 만나고 5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나를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구나라는 배신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5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의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떳떳하니까 검사 받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과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꿨고 시어머니가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꿈이었으며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주는 순자와 함께 병원에 갔고 지훈이와 민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의사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결과 나오면 확실해질 거야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고 현주는 그 말에 치를 떨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네 그러면 어머니도 안심하시겠죠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과가 나오면 누가 더 놀랄지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주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고 최근 3개월 동안 민수의 행동이 수상했다는 것을 떠올렸으며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는 핑계로 자주 외출했으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샤워할 때도 가져가는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3개월.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시기도 3개월 전이었는데 라는 의문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주는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민수의 2번째 핸드폰을 발견했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핸드폰이었으며 잠금은 걸려 있지 않았고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충격적이었으며 사랑해 민수야라는 문자와 함께 여자와의 친밀한 사진들이 가득했고 호텔 예약 내역도 수십 건이었으며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현주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라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으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현주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그건 어떻게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현주는 민수를 노려보며 당신이 바람 피웠구나. 그러면서 나를 의심했어? 라고 차갑게 물었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주는 그 순간 깨달았고 시어머니의 의심은 민수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수가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현주를 의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교묘하네 정말 교묘해라고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라고 변명했지만 현주는 잠깐이 3개월이야? 호텔 예약만 20번이 넘는데? 라고 따져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라고 현주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니야, 그냥.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모든 것을 결심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당할 수는 없어라고 다짐했으며 민수의 핸드폰 내용을 모두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며 캡처했고 문자 내용도 빠짐없이 저장했으며 호텔 예약 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자라고 생각했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야라고 중얼거렸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수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으며 민수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최유진 28이었고 민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이었으며 현주는 유진의 SNS를 찾아냈고 거기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주는 민수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웃으며 대화했으며 민수는 현주가 더 이상 핸드폰 일을 언급하지 않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라고 민수가 말했지만 현주는 속으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고 알았어,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현주를 의심하며 냉대했고 검사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겠지라며 현주를 압박했으며 현주는 참으며 네, 어머니, 결과 나오면 어머니도 안심하실 거예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과 나오면 누가 더 놀랄지 두고 봐라고 생각했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현주는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현 42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남편이 외도를 했고 저를 불륜녀로 몰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고 했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요. 자기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입니다라고 말했고 현주는 제가 가진 증거는 이거예요 라며 민수의 핸드폰 내용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며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현주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라고 물었고 현주는 아파트 시세 8억, 예금 2억, 주식 1억, 총 11억 정도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재산분할로 5억 5천, 위자료로 1억, 총 6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주는 숨이 막혔고 6억 5천이라는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통쾌했으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와 지훈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만약 아이가 남편분의 친자가 아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라고 경고했고 현주는 지훈이는 100% 제 남편 아들이에요. 확신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현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고 민수의 회사 근처로 가서 유진을 미행하기로 했으며 3일 동안 유진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민수와 유진이 함께 퇴근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고
현주는 유진을 따라 병원에 들어갔으며 유진이 진료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주는 대담하게 유진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고 유진은 현주를 보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아내예요. 당신이 최유진 씨죠?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이라고 더듬거렸으며 현주는 임신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8주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현주는 민수가 알아요? 라고 물었으며 유진은 아직 말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웃었고 그 웃음은 차갑고 섬뜩했으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저기요. 잠깐만요. 라고 불렀지만 현주는 돌아보지 않았고 이제 카드가 다 모였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고 민수가 퇴근하자 오빠 오늘 회식 있었어? 라고 물었으며 민수는 응,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주는 그래,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밥을 차렸고 속으로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 순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제 나온대? 라고 물었고 민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요라고 대답했으며 순자는 금요일이면 모레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금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네라고 생각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민수가 잠든 후 서재로 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민수의 외도 사진, 유진과의 문자 내용, 호텔 예약 내역, 유진의 임신 사실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들었으며 이제 준비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고 현주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으며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어디가? 라고 물었고 현주는 병원 가야죠.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으며 민수는 그래, 나도 퇴근하고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현주와 민수 그리고 순자는 병원에 모였고 의사 앞에 앉았으며 의사는 봉투를 꺼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고 민수도 긴장하는 것이 보였으며 현주만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뜯었고 천천히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으며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라고 순자가 중얼거렸고 민수가 엄마 뭐래요? 라고 물었으며 순자는 말없이 결과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결과지를 보며 눈이 커졌고 99.99% 일치. 지훈이가 내 아들이 맞네. 라고 중얼거렸으며 순자는 현주를 보며 미안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차갑게 웃으며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그럼 뭘 어떻게 라고 당황했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고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거 보세요 라고 말했으며 민수는 뭔데? 라고 물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수와 유진의 사진들, 문자 내용, 호텔 예약 내역이 가득했고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으며 이건 어떻게?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당신 미행했어요. 최유진이라는 여자, 회사 후배죠? 호텔만 20번 넘게 갔더라고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고 순자는 사진들을 보며 민수야, 이게 대체 뭐니? 라고 소리쳤으며 민수는 엄마, 나는 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현주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라고 현주가 말했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으며 최유진, 임신 8주래요. 당신 아이겠죠?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주저앉았고 임신이라니. 민수야, 정말이니? 라고 물었으며 민수는 나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몰랐다고요? 진짜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불륜녀로 몰고 내 아들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서 정작 바람 피운 건 당신이었네요 라고 비웃었고 민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빌었지만 현주는 미안하다고 끝나요? 5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노려보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말했지만 현주는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순자는 라고 되물었고 현주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의심했잖아요. 아들이 바람 피웠을 가능성은 생각도 안 하고 며느리만 의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민수를 너무 잘 알아서. 잘 알아요? 아들이 3개월 동안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면서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고 현주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으며 이혼 소송 제기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혼? 그건 너무 라고 말했지만 현주는 너무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를 불륜녀로 몰았는데 이혼이 너무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5억 5천, 위자료는 1억, 총 6억 5천 받을 거예요. 변호사가 다 계산했어요. 민수는 6억 5천? 그건 내 재산의 반 이상인데. 라고 항의했지만 현주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불만 있으면 재판으로 가시죠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현주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수가 잘못했지만. 이라고 애원했지만 현주는 어머니, 저를 불륜녀로 몰았을 때 생각하세요. 유전자 검사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병원을 나서며 다음 주에 짐 가지러 올게요. 그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으며 민수와 순자는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중얼거렸고 순자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람 피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주는 병원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드디어 해냈어라고 중얼거렸으며 친구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다 끝났어. 이혼 소송 제기했어라고 말했고 미선은 잘했어. 정말 잘했어라고 격려했으며 현주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는 민수의 집에 짐을 가지러 갔고 순자와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현주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자신과 지훈이의 짐을 쌌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두드리며 현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지만 현주는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짐을 다 싼 현주는 거실로 나왔고 민수가 현주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고 애원했지만 현주는 생각 다 했어요. 당신이랑은 한 지붕 아래 못 살아요라고 말하며 지훈이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라고 물었고 현주는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랑 지훈이만 사는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미리 구해둔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25평짜리 깨끗한 아파트였으며 보증금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따라 힘들었지?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주는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갚을 게 뭐 있니?
내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민수는 유진을 만나야 했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으며 유진은 무슨 얘기요? 전 회사 그만뒀어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임신했다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유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유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유진이 나오자 유진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라고 붙잡았으며 유진은 나요. 전 당신 때문에 회사도 관뒀고 인생 망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당신 이혼도 못한다면서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요? 전 이미 8주예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고 유진은 전 아이 낳을 거예요. 당신 없이도라고 말하고 돌아섰으며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현주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합의 이혼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변호사가 물었으며 현주는 거부할 거예요. 재판으로 가서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라고 말했지만 현주는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끝낼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민수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기로 했으며 박민수 과장이 신입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횡령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조사를 받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현주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중얼거리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일 후 민수는 회사에서 감사팀에 불려갔고 과장님, 신입사원 최유진 씨와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으며 민수는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라고 대답했지만 감사팀은 회사 내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대상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횡령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거짓으로 라고 항변했지만 감사팀은 일단 조사는 진행됩니다라고 말했고 민수는 일주일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엄마 나 회사에서 정직당했어라고 말했고 순자는 왜? 라고 물었으며 민수는 현주가 회사에 제보한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년이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분노했지만 민수는 내 잘못이야. 내가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됐어라고 고개를 숙였으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고 이제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으며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시작됐고 법정에서 현주와 민수는 마주 앉았으며 민수의 변호사는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과도합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현주의 변호사는 피고의 외도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려하면 정당한 금액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고 민수와 유진의 사진, 문자 내용, 호텔 예약 내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고의 외도가 명백하고 원고를 불륜녀로 몰아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하지만 재산분할 5억 5천은 이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입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은 현주에게 유리하게 진행됐고 2차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위자료 1억 원,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주저앉았고 6억 5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으며 현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수가 현주를 붙잡고 현주야, 제발 조금만 줄여줘. 6억 5천은 너무 많아라고 애원했지만 현주는 법원 판결이에요. 불만 있으면 항소하세요라고 차갑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유진은 임신 5개월이 됐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으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 좀 보내줘요. 병원비 내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나 지금 돈 없어. 이혼 소송 때문에 다 날아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그럼 저는 어떡해요? 당신 아이 낳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고 순자와 마주쳤으며 저는 최유진이에요. 민수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유진을 보며 내가 바로 이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아이를 낳을 거예요. 민수 씨 책임져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유진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앉아라고 말했으며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아이 아빠는 누구야? 라고 물었고 유진은 민수 씨요라고 대답했으며 순자는 확실해?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민수 씨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유전자 검사해야겠다라고 말했고 유진은 또요? 저는 확실하다니까요. 라고 소리쳤지만 순자는 확실한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거야. 내 며느리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결국 동의했고 민수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현주는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강남에 40평짜리 새 아파트를 샀으며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친구 미선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언니, 이제 진짜 자유야라고 말했고 미선은 축하해. 정말 잘했어라고 격려했으며 현주는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2주 후 순자와 민수 그리고 유진은 다시 병원에 모였고 의사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으며 의사는 봉투를 꺼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고 천천히 뜯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99.99% 일치. 태아는 박민수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보았고 그래, 이제 확실해졌네라고 말했으며 유진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일단 아이는 낳아야지 우리 손주니까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엄마 그건 이라고 망설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 아이잖아. 책임져야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고 유진은 그럼 저랑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으며 민수는 아직 현주랑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유진은 이혼 판결 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고 소리쳤고 순자는 진정해. 아이한테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이렇게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잃었는데? 라고 울부짖었고 민수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기다리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저랑 결혼할 생각도 없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유진은 민수에게 한 달 안에 결혼 날짜 잡아요. 안 그러면 저 혼자 낳을 거예요 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민수는 알았어.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결혼은 못해. 이미 현주한테 다 빼앗겼는데 유진까지 책임지면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현주에게도 전해졌고 민수의 친구가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 현주야, 민수가 그 여자 아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민수 아이 맞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래요? 예상했던 대로네요라고 차분하게 대답했고 친구는 너 괜찮아? 화 안 나? 라고 물었으며 현주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뭐 그 사람들끼리 잘 살겠죠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으며 이제 진짜 끝났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의 회사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박민수 과장이 회사 내 후배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장 내 성희롱 및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유진이 성인이고 합의하에 만났지만 직급 차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현주는 이 정도는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라고 생각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고 과장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라는 통보였으며 민수는 이게 대체 무슨 이라고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현주가 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주는 받지 않았으며 문자만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현주는 문자를 보고 답장했습니다. 나를 불륜녀로 몰고 내 아들 유전자 검사까지 한 대가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고 과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으며 월급도 30% 삭감됐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저 사람이 신입사원이랑 바람 피운 사람이래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일해야 했으며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임신 7개월이 됐고 민수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민수는 피하기 바빴으며 돈 좀 보내줘요라는 유진의 요청에 지금 나도 돈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결국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고 순자에게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 씨는 저 피하고 돈도 안 주고라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일단 아이 낳고 보자. 내가 출산 비용은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출산 비용만 도와주시면 뭐해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수가 지금 여유가 없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전 부인한테 돈도 다 빼앗겼어라고 설명했지만 유진은 그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당신 아들 아이를 낳는다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와 유진의 관계도 점점 악화됐고 순자는 유진을 집안을 망친 여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유진은 순자를 저를 이용만 하는 시어머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민수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 현주는 새 직장을 구했고 IT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입사했으며 연봉은 7천만 원이었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현주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현주는 우연히 거리에서 민수를 마주쳤고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으며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주야 라고 민수가 불렀지만 현주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많이 힘들어. 그래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현주는 민수를 보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현주야. 잠깐만. 이라고 불렀지만 현주는 돌아보지 않았고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유진은 아들을 낳았고 순자와 민수가 병원에 왔으며 건강한 아들이에요라는 의사의 말에 순자는 우리 손주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지친 표정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고 민수는 일단 아이 키우는 것부터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유진은 결혼은요? 언제 할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조금만 시간을 줘 라고 말했고 유진은 시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제 아이도 낳았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진정해 산후조리가 중요해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산후조리요? 누가 해줘요? 저는 혼자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유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민수와 순자에게 당신들 이제 안 봐도 돼요. 혼자 키울게요 라고 선언했으며 민수는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유진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고 순자는 내가 뿌린 씨야. 내가 걷어야지라고 차갑게 말했으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이 지났고 현주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이사가 됐으며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됐고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같은 회사 이사인 강태준 38이었으며 태준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현주의 상황을 이해해줬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프로포즈를 했고 현주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으며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지훈이도 태준을 좋아했으며 아저씨 좋아요. 엄마랑 잘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행복했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느꼈으며 태준은 현주를 존중하고 배려했고 지훈이도 아끼며 대했습니다. 현주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만족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유진과는 법적으로 양육비만 지급하는 관계가 됐으며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지만 유진은 50만 원으로 어떻게 애를 키워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민수는 나도 돈이 없어. 전 부인한테 다 빼앗겼잖아 라고 변명했지만 유진은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건강이 나빠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으며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돌보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순자는 이미 늦었어. 다 망쳤어 라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현주는 우연히 순자를 병원에서 마주쳤고 순자는 현주를 보자 얼굴을 돌렸지만 현주는 순자에게 다가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안녕이라고 작게 대답했고 현주는 많이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으며 순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어머니 저를 불륜녀로 몰았던 거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현주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게요. 제가 행복하니까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너 재혼했다며? 라고 물었으며 현주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다행이다.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했고 현주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현주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현주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SNS에서 현주의 결혼 사진을 봤으며 행복해 보이는 현주를 보며 나는 다 잃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걸 현주를 소중히 할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년 후 현주는 임원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억이 됐으며 태준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고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이게 진짜 내가 바라던 삶이야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현주는 지훈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라고 물었고 현주는 아빠는 아빠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는 태준 아빠가 더 좋아요라고 말했고 현주는 그래. 태준 아빠가 우리한테 잘해주지? 라고 말하며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현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이겼어. 진짜로 이겼어 라고 중얼거렸고 나를 불륜녀로 몰았던 사람들. 이제 보니 진짜 문제는 저쪽에 있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주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유진의 아이는 5살이 됐지만 민수는 아이를 거의 보지 못했으며 유진은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민수를 멀리했습니다. 순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됐고 요양원에 들어갔으며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지만 순자는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를 잘못 대했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현주의 복수는 완벽했고 법적으로도 이겼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으며 새로운 가정도 이뤘습니다. 반면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직장에서도 밀렸으며 유진과의 관계도 파탄났고 순자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현주는 거울을 보며 40세가 된 자신을 바라봤고 주름도 조금 생겼지만 행복해 보였으며 나는 이제 진짜 자유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안으며 뭐 생각해? 라고 물었고 현주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라고 대답했으며 태준은 나도 행복해라고 말하며 현주에게 키스했습니다. 현주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으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증명했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불륜녀로 몰았던 사람들, 이제 누가 더 잘 사는지 보여줬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현주였고 복수는 성공이었으며 행복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나와 내 가족을 위해라고 다짐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